이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리스크가 커졌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이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돈줄이 막힌 서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대부업계 1위 업체들이 잇따라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업계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대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올해만 건설사 5곳이 부도났고 하반기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19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며 악화된 부동산 경기를 실감케 합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0여 곳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300곳에 육박하는 건설사가 폐업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도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는 은행처럼 예금을 유치하는 기능이 없어 다른 금융사에서 빌려온 조달 자금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조달금리 부담이 커졌다면 고객에게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되지 싶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20%로 제한돼 있어 더 올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최고금리 20% 한도로는 남는 게 없다며 대출을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신용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까지 막히면서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습니다. 최고금리를 올리려면 당장 신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만기 연장 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높이게 되면 사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차주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를 더 높여서 공급량을 늘린다. 단기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대출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20%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만기 대출 연장마저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유지되는 몇 달 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